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경제 민주화를 실천했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굉장히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80점은 된다고. 국민에게 한 경제 민주화에 대한 약속은 다 지켜지고 있고. 예, 팩트체크 들어가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새해 들어 정부 여당에서 경제 민주화 공약이 잘 이행됐다는 얘기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경제 민주화가 얼마나 진전됐다고 보느냐 하는 질문에 진전이 안 됐다. 이렇게 부정적인 응답이 무려 78%나 됐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대답했다는 얘기죠. 도대체 어느 말이 맞는 건지 오늘 팩트체크에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기 기자, 예. 유일호 부총리는 현 정부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 80점까지 점수를 줬는데 예. 여론조사 결과에선 80% 가까운 분들이 아니라고 대답을 하고 있네요. 예.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한 걸까요? 예, 먼저 정부 쪽 이야기 살펴보면은요. 지난 연말에 경제 민주화가 역행하고 있다라는 한 일간지 기사가 나가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해명 자료를 이렇게 내서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경제민주화 법안 20개 중에 13개의 입법을 마쳤다. 나머지 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라 곧 입법이 될 거다라면서요. 그동안 대기업의 지배구조 문제 해결했고 또 불공정 관행도 개선한 데다가 나머지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경제민주화는 잘 이행되고 있다고 평가를 한 겁니다. 예. 청와대나 여당도 이 내용을 인용해서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예. 그 20개 법안 중에 13개 법안에 대해서 입법 완료됐다. 그럼 최소한 65%는 완성됐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임기 5년 중에 3년 동안에 65%를 했다면 그거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런데요.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그 20개 과제라는 게 과연 뭘 기준으로 가져온 거냐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이거는요. 대선 당시에 했던 공약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예.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2013년 5월 국무조정실에서 정부 국정과제 140개를 발표하면서 그중에 일부로 나왔던 겁니다. 예. 자, 이 과정에서요. 당초에 약속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나 집단소송제 도입 같은 내용은 빠졌고요. 한편 또 원래 공약집에서는 다른 항목에 있던 내용이 당선 후에는 경제민주화 국정과제에 포함돼서 정부 성과로 합산된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전문가 지적이 나오는데 들어보시죠. 예. 그게 이제 기준이 뭐냐 가지고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 성격 아니겠어요? 선거 공약을 면밀히 살펴보고 공약이 그 20개로서 다 커버가 되는 건지부터 먼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선거 국면에서는 아마 상당히 과감한 약속들을 했지 않나 싶은데 20개라는 거는 언제 기준으로 20개가 다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선거 때는 경제 민주화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내용을 공약으로 이렇게 내세웠는데 예. 정작 당선 후에는 정부가 수정된 내용으로 국정과제를 제시하고 그걸 기준으로 삼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은요. 예. 마치 제가 이제 방송 전에는 1년 내내 팩트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시작을 했다가 예. 자체적으로는 한 달에 한 번씩만 하겠다라는 기준을 세워놓고서는 1년이 다 지나고 나서 저는 약속을 잘 이행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예. 뭐 다를 바가 없는 셈인 거죠.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쉬긴 했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코너 때문에 그러긴 했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아무튼, 이 예. 경제민주화 같은 경우에는요, 정부 자체 기준이 아니라 당초 공약만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따져보면은 정부 정책 중에 실제 공약이 반영된 거는 33.5%에 불과하다라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80점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그런 내용이죠. 예. 그러니 국민들이 체감하기 힘들 수 있다는 건데요. 또 여기에 대기업의 신규 순환 출자 금지 같이 정부가 이렇게 어렵게 해냈다라고 강조했던 분야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화면으로 한번 직접 보시죠. 예. 경제 성적표가 별로 이렇게 내세울 게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애매모호하게 경제 민주화를 제일 많이 했다 하는, 처음에는 기존 출자까지 다 해소하는 식으로 법을 만들자고 그랬던 예, 예. 건데, 그거를 신규 출자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바꿔가지고 지금 경제 형편이 예. 무슨 순환 출자 뭐 이런 등등 갖다 할 수 있는 이런 게 지금 실정이 맞지가 예. 않습니다. 예. 자, 근데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 보자면 예. 이 정도라도 해서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로 경제적 여건도 좋지 않았고 예. 또 재개 쪽의 요구도 물론 있었을 테고요. 예. 그래서
이 정도에서 성과를 낸 것은 아니냐라는 주장은 가능한 거 아닌가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청와대가 내놓은 보도 참고 자료를 봐도요. 진정한 경제 민주화는 경제 활성화와 함께 가면서 일자리와 소득으로 결실을 맺는 거다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예. 그런데 지금 야당의 발목 잡기로 이런 법안이 통과가 안 돼 경제 민주화 성과가 위협받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당초 공약집에서 말했던 경제 민주화는요, 이렇습니다. 모든 경제 주체들이 성장의 결실을 골고루 나누면서 또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며 또 균등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경제 시스템이라고 했었습니다. 예. 자, 이거를 기억하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지금 추진되는 상황이 미진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인데요.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경제교사로 불렸던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죠. 할 것 다 했다고 말하기보다는 차라리 노력은 했지만 경제 여건이 나빠서 계획대로 못했다고 하는 게 낫겠다라는 이 조언, 정부 여당이 귀 기울일만 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에서도 80% 가까운 사람들이 경제 민주화가 아직 안 됐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겠죠. 예. 김필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